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해서 케빈이 색다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조의학 강의를 한 2년 넘게 꾸준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조의학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구조의학에 이어서 식이의학,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식이의학에 대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께 건강에 좋은 레시피, 그리고 지금 요리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퍼져 있죠. 다양한 음식들을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전부 하는 방법들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식재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이해하고 좋은 식재료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좋지 못한 식재료를 쓰시면서 늘상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죠. 옛날에 살아생전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꼭 먹는 음식이 있었죠. 비빔밥. 그 비빔밥이 정말 야채도 많이 있고 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라는 개념, 또 맛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꼭 비빔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인들 자주 먹고 늘 챙겨 먹는 비빔밥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한식들, 외국인들은 건강하다고 찾고 있고, 최근에도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더 증가했다는 우리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통계죠. 제가 제 책 건강하려면 절대 의사 말을 믿지 마라, 그 책에 통계 제가 자료표를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이 2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장족을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 당뇨, 암, 중풍, 치매가 줄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오히려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암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조기 검진을 하면서 암 환자 초기에 발견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 환자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망 확률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으면 사망자 확률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늘어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항암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을 쓰고 수술 기법이 발달하고 1년, 2년이 사실 의학이라든가 과학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개선이 되지 않고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가족이 4명이라면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요, 1명은 심장병, 고혈압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1명은 뇌질환, 중풍, 치매 같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동창회를 나가게 되면 저 혼자 속으로 이 중에도 분명히 제일 먼저 죽는 놈이 있을 텐데 누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에 암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친구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술, 담배를 조심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먹는 것을 또 조심하게 됩니다. 몇 개월간만이죠. 그러다 또 잊고 다시 술, 담배 하시면서 음식 무절제하게 드시고 야식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구조의학에만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드렸고 했지만 왜 구조의학을 이 음식, 영양에 앞서서 제가 먼저 했느냐, 이 모든 건강, 제가 구조, 영양, 어열, 독소 이 4가지를 중요시 한다고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호르몬과 온열을 넣어서 6가지,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6가지 중에
1등이 바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제대로 바르게 하지 않고 구조의 틀어짐을 놔두면 여러분들 결국 이 나머지 5가지를 열심히 해도 이 구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 영양, 어열, 독소 이렇게 4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영양을 제대로 몸에 좋게 내 인체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또 어열, 몸에 있는 나쁜 피를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좋은 혈관이 생길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독소를 제거하더라도 이 구조가 틀어져 있으면 이 나머지 3가지의 노력이 많이 효과는 있지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의학이 아닌 올해 식이의학, 우리가 식이요법 그러죠. 식이로도 의학처럼 우리가 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의학에 대한 내용을 구조의학에 첨가할 겁니다. 구조의학은 구조 얘기하되 식이의학 부분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통증,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인체는 아플 때 통증 부분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팔꿈치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 통증 질환 하나하고 내장 질환, 그죠? 오장육부라든가 뇌라든가 심장 이런 질환들, 또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우리 병원에 갈 때 통증이 있는 사람 하나 또는 내장 질환이 있는 사람 하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것은 통증, 구조의 문제인데, 이 구조의 문제는 사실은 내장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냐? 뇌도 구조의 영향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중풍, 치매, 파킨슨, 루게릭 오신 분들은 보면 하나같이 목이 틀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목뼈가 틀어져 있고, 목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고, 턱관절이 틀어져 있고, 이마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두개골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은 전부 심장에서 피를 펌핑해서 이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관의 그 피를, 혈액을 받아먹고 성장하고 유지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눈, 코, 귀 문제도 쉽게 말해서 백내장이 있거나 시신경 망막 박리가 왔거나 황반병성이 왔거나 비염이 왔거나 이명난청이 왔거나 또 피부병이 있어서 이쪽이 여드름이 생기거나 또는 입이 이렇게 돌아갔거나, 그죠? 턱관절이 생겼거나,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구조, 영양, 어열, 독소 이 4가지 중에 구조의 문제가 1등이란 말입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또 뇌 수종이 생겼다,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구조의 문제가 1등이에요. 뇌염이 오신 분들, 뇌 수종, 뇌 쪽에 문제가 오신 모든 분들,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거나 손의 위축증이 왔다거나 이런 모든 분들 있죠. 사실 전부 이 두개골과 이 아귀가 맞질 않는 겁니다. 이게 두개골이라고 했을 때 두개골을 받치는 경추 1번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에 모두 문제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구조의학을 2년 넘게 계속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학을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이 훨씬 많죠. 제 구독자가 12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80억 명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내 몸을 치료할 때 통증은 별로 음식으로 고칠 생각 안 하죠. 여러분들 어깨 아프다고 했을 때 어깨 통증에 좋은 음식 이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뒷목이 아프다, 거북목이 됐을 때 여기에 좋은 음식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다 하나같이 간이 안 좋을 때, 콩팥이 안 좋을 때, 혈액이 찐득찐득할 때, 만성염증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암 환자 이렇게 하면 암이 싹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때만 음식으로 고칠 생각을 조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생채식을 하고 뭐 과일을 갈아서 먹고 과일 껍질을 통해서 같이 먹고 당근을 어떻게 하고 양배추를 어떻게 하니까 위염이 낫고 식도염이 낫고, 이런 얘기가 사실 주가 되고 있죠. 제가 그거를 몰라서 강의를 그동안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이미 저는 이 유튜브에 진행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의비를 들여서 정말 많은 곳에 가봤고 대체역 하시는 분들
캠프도 많이 가서 9박 10일 막 그 이상도 가서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거의 다 경험을 하고 그 얘기가 벌써 5년,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유튜브에 또 당근과 양배추, 사과 같은 걸로 뭐 주스 만들고 그걸 먹는 방법 이런 걸로 다시 또 히트를 쳐서 막 조회수가 100만에 150만 이렇게 나오시는 케이스를 봤어요. 전 두 가지가 신기했습니다. 이미 그것들이 제가 배우기 한 6년 전, 7년 전, 8년 전 그때부터도 이미 유행을 해서 많이 강의하고 했던 건데 그것이 다시 지금 이제 와서야 강의를 하는데도 조회수가 100만에 200만에 300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돌고 도는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유튜브를 보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새로 보시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조회수가 100만회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지향적 욕망지향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먹는 걸로 치료하려고 그래요. 먹는 걸로 어떻게든 비만인데도 먹는 걸로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부동산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경제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 국경이 차단되고 수입과 수출이 장애가 되고 물류가 문제가 오면서 기름값도 올라가고 또 생산도 할 수가 없이 공장을 문 닫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주식은 천대로 떨어지고 집값은 폭락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주식은 3,000대를 찍고 집값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갔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제 머리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집착을 하는구나. 정말 구조가 정말 제일 중요하고 구조가 1등이고 구조가 이만한 크기라면 영양은 요만한 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약을 충분히 이제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욕구를 채워드리고 욕망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어떤 분이 100만의 조회수가 나오시는 분이 생야채, 생과일을 설명하면서 그 외에 건강식품이라든가 열에 찐 음식, 열에 구운 음식, 태운 음식은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가졌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 방식을 따라서 해보니까 좋더라. 진정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글들을 남기는 거 보면서 제가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막 수천 개씩 다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물론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거기서 문제점들이 다 보였습니다. 다 보였고 추천하는 음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도 문제점이 쭉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고 공부해왔고 체험해왔고 환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권유했던 음식들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리사가 되어서 여러분께 음식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리 레시피로 막 100만 구독자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 음식들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이 오고 중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지방간이 오고 모든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말해왔던 밥심, 그 밥심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밥 자체가 고혈압 당뇨를 일으키는 어마무시한 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구조약 할 때도 제 아싸 캠프에서는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 환자들한테 또 아싸 캠프에 오신 분들한테 일부 설명하고 제가 개인 마침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제 환자들한테 오신 분들 당뇨라든가 혈압이 있으신 분들, 심장병,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음식을 바꾸십시오. 우울증,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간질 있는 분들 이렇게 바꿔서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구조의학 강의할 때도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긴 강의를 많이 했었죠. 1시간 넘는 강의를. 그런 강의 하나 만들려면 4, 5일이 걸립니다. 바깥 처리 전혀 하지 않고 이걸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보면 한 60장 돼요. 60개를 만들어서 그걸 다 그림 골라가지고 내용 채워놓고 하다 보면 4, 5일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왜 한의원 안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한의사가 맞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의원을 하면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할 때 요즘에는 환자 형태 체형을 놓고 보면서 그 형태가 이렇게 오면은 이런 병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체형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멀티플레이어 가능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6시간, 5시간 자고는 제 생활 리듬이 깨져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8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채우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멀티케어 태스킹이 강하다 할지라도 다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한의원 하면서 책도 쓰면서 뭐 사업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구조의학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다 일본 내리긴 했지만 제가 중간중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식이의학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쌀밥에 대해서 한국인이 쌀밥을 먹어야지 그럼 뭘 먹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쌀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공급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유튜브를 보면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어서 고개가 맨날 아프고 목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손가락 5개면 된다. 그래서 하나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고 둘 이렇게 만지고 셋 하고 넷 뭐 5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은요 일단 돈이 안 들어야 돼요. 그 재료비가 안 드는 걸 좋아하시고요. 비싸거나 뭔가를 먹어야 되면 저는 상업적인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구조를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심한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압을 해서 나을 수 있는 환자는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실 고질병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해봤자 어림 반푼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머틀러라는 지압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압기를 쓰고 효과 보신 분도 많지만 그걸 쓰고 일도 효과를 못 보신 분이 많아서 저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고 그런 연락도 받습니다.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머슬러 효과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목이 심한 정도가 사람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렇게 딱 만지면 목덜미를 만지기만 하면 그냥 돌처럼 굳은 분이 있다고 그랬죠.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 저희 한의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제가 난치 전문으로 본다고 그랬고 수십 년간 고생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디 가도 못 낫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 자체가 그냥 근육이라는 게 아니고 돌을 만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머슬러가 됐건 뭐 땅콩볼이 됐건 마사지가 됐건 도수치를 받건 아무것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머슬러 같은 지압기를 썼을 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효과도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다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고 단계가 있어요. 저도 개업 초기 때 1, 2, 3, 4, 5년 차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호침으로 얇은 침으로 한의원에서 흔히 쓰는 침으로 이렇게 침을 놨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한의학의 위대함, 침의 위대함, 나의 실력 이렇게 막 했었는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면 이게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옵니다. 그분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느냐? 도침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도침으로 또 그 난이도가 높은 분들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와, 도침을 만든 주안장이라는 중국의 의사는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침으로도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 디스크. 목 디스크를 도침으로만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도침을 배울 때는 분명히 목 디스크도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목 디스크 좋아지는 분이 10명 중에 2명, 8명은 안 나아요. 그래서 또 한번 좌절에 빠집니다. 제가 쉽으면 고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분인데 안 나아요. 결국 수술을 하러 갑니다. 그럴 때 제 자괴감이 커지죠. 도침도 안 된다. 그래서 배운 것이 교정입니다. 교정. 네. 우두둑 교정을 그때부터 배우고, 처음에는 슈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카이로프라틱도 같이 배우고, 같은 시간대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사지까지, 우리 이제 그 보면은 마사지 잘하는 분들 있죠. 1시간에 막 10만 원, 20만 원 받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좀 오래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강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강의를 들어가서 사실 한 2천만 원 넘게 제가 강의비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환자도 아픈 병도 수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목 디스크도, 오십견도, 허리 디스크도, 엘보도 이게 똑같은 이름의 병명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5년, 10년, 11년 됐냐, 또는 수술을 했냐 안 했느냐, 그분이 나이가 젊으냐 늙었느냐, 또 평소에 심한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질병이지만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요법도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너무 좋다, 또 그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건강한 야채가 많이 들었네, 야채를 많이 먹고 이러니까 건강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과 우리나라에 걸리는 암 종류, 자주 발생하는 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 유암 발생률 1위, 그죠?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좀 저는 한참 뒤로 원인을 봅니다. 맵고 짠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이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이제 이지마 선생님이 그 사상의학을 만들었잖아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만드는데, 자, 체질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강호동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개그맨 김재동 씨 있죠? 또 혹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영만 씨라고 빼빼 마른 분이 있습니다. 그런 체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 씨가, 개그맨 이용식 씨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날씬한 몸매가 될 수가 없어요. 살은 좀 뺄 수 있겠죠. 그런 체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채식을 하고 과일식을 하면 건강할 것 같고, 현미식을 하게 되면, 현미밥을 지어 먹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쭉 보시면 과일식을 쭉 하고 양배추를 막 1년 동안 먹었어요. 1년 동안 먹고 나는 몇 킬로를 뺐어요. 부분 반면에 나는 그렇게 먹어도 소용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목 디스크 와도 목 디스크 판정 받은 지 한 달 된 사람하고 5년 된 사람은 같은 질병이지만 치료 횟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나이에 따라서 목이 얼만큼 심하게 터졌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고 식이의학이라고 불릴 수 있게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남녀,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평소 생활 식습관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어요. 치킨을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봤어요. 또 콜라 사이다를 수없이 많이 먹고 라면을 맨날 먹고, 우리 한국인의 그 음주 평균인
소주 1인당 127병, 맥주 뭐 160병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의 2배를 먹은 거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시기로 바꿀 때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생채식과 야채식을 하고 과일식을 해서 막 황금변을 보면서 몸이 너무 좋아지고 당수치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했다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응급실에 가시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책에도 제 책 건강해지려면 절대 의사 말을 믿지 마라. 그 책에도 제가 어떤 분이 남긴 글을 캡처해서 제가 책에 붙여놨습니다. 완전히 장 무력에 와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똑같이 따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걸 방법을 썼을 때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지금에 있는 요리 방식이 대부분 먹어서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첨가하고 있고 그 요리 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해드리고 설명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고 그 식재료를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목표는요 식이의학을 하면서 구조의학에 이은 식이의학을 할 것인데 식이의학은 이것이 이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제가 365일의 식단을 짜는 것이 지금 저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게 맞는 식재료를 구입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3월 7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3월 7일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음식 방법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나오면 여러분들 주부분들 음식 만드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65일 곱하기 3끼를 하면은 1000끼가 넘어가죠. 그거를 다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고 암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분은요 여러분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일반식을 하시게 되면 암이 그것을 먹고 쑥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는 암 환자들은 식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당뇨라든가 고혈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또 자라나는 아이가 있죠. 또 감기에 걸렸을 때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음식별로 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 빼고 싶다. 또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이 식단에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채널들 많이 있죠.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만들고 아들이 만드는 음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따라 했었는데 이제 정말 맛도 있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들 보고 따라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구조요약 할 때는 맛있는 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고 따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식이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죠? 제가 생채식 과일식 하는 것도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옳게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생채식 과일식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거나 대체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따라하고 재생산하는 정도로만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학적인 개념을 같이 도입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따라 하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음식을 맛없게만 먹지 않고 일반 음식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 식재료 중에서 문제 있는 것을 빼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런 방식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도 무조건 3끼를 다 우리 한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또 도시락 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또는 해독식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일은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어요. 삼겹살도 막 먹었어요. 술도 먹었어요.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해독을 한 달, 3개월마다 한 달 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도 사실은 해독을 시키면서 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따라 하시면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일식, 채소식, 현미식, 현미채식 이런 것들이 영속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을 극도로 제한시킵니다. 부동산 가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라든가 정책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심리더라고요. 집을 가진 사람은 절대 쉽게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심리를 읽어야 부동산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과 관련된 건강도 인간의 욕망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절대 영속할 수가 없고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실컷 먹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식도 요리 프로그램에 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정말 당뇨가 와서 앞으로 인생이 캄캄하니까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니까 맨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게 너무 싫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3개월을 방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3개월을 이렇게 조심해서 뭐 드시고 1개월을 일반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도 인간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 의사로서의 측면까지 전부 섞어서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게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목표는 하루에 1개씩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 4일 동안만 한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물론 제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겠지만 그래서 영상을 조금 미리 한 30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올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큰 노력이 듭니다. 여러분들 10분짜리 보는 게 정말 편집까지 제대로 한다 그러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아마 음식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실 거고 또 이렇게 단톡으로 보내서 여러분들께 서로 알리기 좋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영상을 올리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기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막 열광을 하시고 하시길래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저는 면허증을 갖추고 있고 오래전부터 환자들을 같이 와가면서 암 환자들 시기까지도 전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실 수 있게 당연히 맛도 있고 효과도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구조의학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봐야 되지만 이 식이의학 편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레시피를 통해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사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이의학을 할 때는 요리사 로베르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